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로봇 공학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기술,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말 그대로 로봇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뇌를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로봇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봐야 해요. 우리가 공장에서 보는 로봇팔, 정말 정교하고 빠르잖아요? 정해진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근데 왜 우리 집 거실로 데려오면 그렇게 쩔쩔맬까요? 뭐 집안일을 돕는다거나 어디 뒀는지 까먹은 내 물건을 찾아주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일들 앞에선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 공장 로봇은 뭐 딱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면 되니까 완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른쪽, 우리 현실 세계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 상황이 바뀌고 변수가 터져 나오잖아요.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으로는 이 복잡성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떠오른 새로운 인공지능,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이죠. 이건 뭐랄까, 로봇한테 완전히 새로운 뇌를 통째로 이식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파운데이션 모델이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인터넷에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몽땅 학습한 진짜 거대한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봇을 위한 만능 지식 백과사전이 하나 생긴 거죠. 이 백과사전 덕분에 로봇이 이제는 생전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뇌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인터넷에 있는 글, 이미지, 진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흡수합니다. 두 번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아주 넓고 일반적인 이해를 가진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마법 같은 일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창발적 능력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하나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는 능력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자들도 이 잠재력에 엄청나게 주목하고 있어요. 이 인용문을 한번 보세요. 파운데이션 모델이 그냥 뭐 기능 한두 개를 좋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로봇이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 모든 과정,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죠. 좋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뇌가 로봇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줄까요? 저는 이걸 로봇이 얻게 된 두 가지 초능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첫째는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능력이고요. 둘째는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자, 첫 번째 초능력부터 가보죠. 바로 보는 능력입니다. 이건 그냥 카메라로 사물을 찍어서 이건 컵이네 하고 알아보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처럼 눈앞의 상황을 보고 그 의미까지 파악하는 능력. 바로 그겁니다. 이 능력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오픈 보캐뷸러리 물체 감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로봇한테 내 열쇠 좀 찾아줘 하면 자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로 내 열쇠를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멘틱 분할. 이건 뭐냐면 처음 보는 이상한 디자인의 의자가 있어도 사진 속에서 여기까지가 의자구나 하고 픽셀 단위로 정확하게 알아채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언어 기반 위치 파악. 이게 진짜 대박인데 컵을 키보드랑 그릇 사이에 놔줘 같은 이런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추상적인 명령까지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제 정말 세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뇌도 다르게 써야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초능력,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기입니다. 더 이상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나요? 사람이 수건 개는 영상을 보여주면 로봇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학습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냥 부엌 좀 치워 하고 두루뭉술하게 명령을 내려도 로봇이 알아서 그릇은 싱크대에 놓고 쓰레기는 버리고 식탁은 닦아야겠다
하고 스스로 계획을 짜고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까지 해버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확장성은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700 이상. 이게 뭐냐면요. 단 하나의 로봇 모델이 700가지가 넘는 서로 다른 일을 학습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더 이상 특정 작업만 잘하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 로봇이 드디어 등장했다는 신호탄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내일 당장 우리 집에서 벌어질 일은 아니거든요. 이 엄청난 잠재력만큼이나 넘어야 할 아주 큰 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한번 살펴보죠. 연구자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로봇 데이터 부족 문제고요. 그 다음이 이 복잡한 계산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해내야 하는 실시간 성능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환경에서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데이터가 부족하다니? 인터넷에 데이터가 썩어 넘치지 않나?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의 양이 아니에요. 문제는 데이터의 종류, 바로 질입니다. 로봇한테 진짜 필요한 건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나 사진이 아니에요. 실제 세상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얻는 데이터, 즉 물리적인 상호작용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직접 집어보고 문고리를 돌려보고 계단을 올라가 보는 그런 데이터 말이죠. 이런 건 인터넷에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로봇을 움직여서 수집해야 하니까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법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변화의 거대한 물결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 로봇공학에 가져온 변화는 정말 근본적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자율성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재정이 되는 그런 거대한 전환점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일만 죽어라 잘하는 전문가 로봇이 아니라 인간처럼 여러 가지 일을 배우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스스로 발전까지 하는 만능 해결사, 즉 제너럴리스트 로봇을 만드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로봇이 단순히 도구를 넘어서 우리 삶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생각이 항상 우리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흐르도록 보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자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